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를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시간은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마침 오늘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24년 대선 부정선거 헌법 소원을 판결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판결은 기다려보면 발표가 날 것이니까 내일 아침이나 그 뉴스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오늘 인도네시아 뉴스 토픽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픽 뉴스는요, 하리 까르티니를 기념하는 날이라 수디르만 자동차 없는 날에 맞춰서 지방 특유의 그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춤을 추면서 가장 행렬을 하는 중년 여성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맘과 전업주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직업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는 있지만은 여성들은 여전히 취약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얽매여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콤파스 기자는 여성들이 더 이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요, 순전히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몫인 것이죠. 제 둘째 며느리 예를 들면은 우리 며느리가 싱가포르 미국계 은행에 다녔었는데 손주를 낳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던지겠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부모로서는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잘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빅토리아 중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정치권 톱 뉴스인데요. 제목이 법치국가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24년 대선 결과, 분쟁 결과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정치권은요, 서로 다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건을 맡긴 만큼 모든 당사자들은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정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문은 헌법소원 측과 선관위 간에 주고받는 쟁점들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모든 권한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8명에게 그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그 결정을 내놓든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뉴스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부터 쓰는 것이 좀 익숙한데요. 인도네시아 기자들은 언제나 이란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요, 좀 완화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는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면을 보겠습니다. 한 여성 해군과 남성 해군이요, 낭갈라 402호 잠수함 앞에서 아주 엄숙하게 격려를 하시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독일제 인도네시아 중고 잠수함
난갈라 402호가 지난 2021년 4월 1일인가요? 그날 발리 북쪽 해역에서 무리한 잠수를 시험을 하다가 그만 이 잠수함이 나오질 못하고 침몰해서 승조원, 거기 탔던 승조원 53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부 한꺼번에 수장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망을 오늘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 중고 잠수함은요, 한국에서 수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책임을 한국에다가 미루려는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리한 대우 측은요, 중고함이었기 때문에 일정 깊이 이상은 잠수하지 말 것을 주의사항으로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은 어이없게도 그것을 어기고 그만 잠수를 해보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가 확실해도요, 그저 의혹이 남고 또 아직도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경제면을 보면요, 수라카르타와 족자카르타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라카르타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또 올 연말까지 이 고속도로를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솔로 족자 고속도로가 연결되게 되면은 스마랑과 솔로 그리고 족자 이렇게 삼각 연결망이 완성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막히던 스마랑 그다음에 마글랑 족자 그리고 스마랑 솔로 이 구간이 이제 그런 그 막히던 교통망이 풀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연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뉴스는 대충 이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루피아 환율이고요. 먼저 축구를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가졌던 인도네시아 조단 간의 AFC 유니버시아드 23 대회 A조 경기에서요.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 팀이요. 보기 좋게 요르단을 4대 0으로 대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조 2위, 그러니까 A조 2위에 올라서 8강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기는 최절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UAE, 아랍연합을 2대 0으로 이겨서 한국과 함께 나란히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쿠웨이트를 5대 0으로 이겼고요. 박항서 감독이 빠진 그 열세를 면치 못했던 베트남이 어쩐 일인지 말레이시아를 2대 0으로 이겨서 또 베트남도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유니버시아드 23 파리 올림픽 아시아 축구 예선전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요, 오늘이죠. 22일 한일전이 치러져야 되는데요. 한일전에서 우리나라는 B조에 속해 있습니다. B조 1위가 일본이냐 한국이냐를 가르는 경기가 오늘 밤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기든 지든 한국과 일본은 모두 8강 진출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기든 지든 8강에 합류했다고 해서 그렇게 두 나라가 쉽게 물러설 나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밤 축구는 상당히 아주 긴장되는 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요, B조 1위가 된 1위가 되는 한국이나 혹은 일본이냐에 따라서요, A조 2위인 인도네시아와 4강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이기면요,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하고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조 2위가 한국과 일본 중에서 결정되게 되면요, A조 1위인 카타르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좀 이번에 반칙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4강을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환율 문제인데요. 인도네시아 환율이 점점 더 이게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6,250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달러가 강세고요. 루피아가 약세가 되게 되면요, 수출하는 사람들은 루피아를 많이 가져오니까 유리하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아주 불리해집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권에 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스리물리아니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현재 높은 글로벌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다 인플레이션, 또 다음에 미국 연준의 이자율이 높냐 낮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강하다. 왜?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목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이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갖고 인도네시아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